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전해드린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한때 휴전 얘기도 나왔지만 이 독일에 이어 미국도 탱크를 보내기로 하면서 앞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또 다를 거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무기 가운데 이제 전투기 빼고 사실상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이 탱크를 지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공세에 있어서 필요한 무기 체계까지도 다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독일의 레오파르트 2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전차를 압도하기 위해서 등장한 3세대 전차의 가장 대표 주자들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봐도 전력이 굉장히 열세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만 이 숫자가 뭐 14대, 31대 합쳐봐야 이제 45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제 게임 체인저다라고 부르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또한 이 전차를 이제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운용 요원들을 한 3개월 정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번 봄 정도에나 전투에 투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는 이제 평원이 많아서 탱크가 유리하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사실은 여태까지 뭐 미국이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특히 전차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니 이 바뀐 전쟁의 국면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가 된다는 것이죠. 초기에 키이우를 공격해 들어갈 때는 되려 우리 그 러시아 전차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 전장이 돈바스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네. 화력전과 기갑전이 굉장히 처절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특히 바크무트 지역 같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러시아군이 집중이 되면서요. 사실 좀 우크라이나군이 살짝 밀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그 9월부터 이 동부에 있는 이줌, 그다음에 11월에는 그 헤르손 지역 이쪽을 차분차분 점령에 들어가면서 러시아를 거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헤르손 지역 같은 곳에서 이 탱크가 투입이 되면 뭐 다시 회복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러시아 공세가 굉장히 거셉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질 경우는요, 자칫 잘못하면 푸틴 정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지금 러시아군의 총참모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직접 나와서 이 바크무트 전선 전투 같은 경우를 거의 지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러시아군의 공세가 엄청나게 드셌고 과거 어떤 때에 비해서도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좀 빨라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서구 쪽 입장에서도 탱크 지원까지 결정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여태까지는 계속 좋았지만은 살짝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대강 상황이 계속되면 뭐 협상이나 휴전은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할까요? 민간인 피해도 더 커질까 봐 우려가 되고요. 사실 뭐 이미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사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대부분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양국 자체의 휴전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전쟁은 상당 부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까 지적해드렸듯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승전을 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남기지 못하면 이 독재 정권 자체가 무너질 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명분을 만들려고. 예.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